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목동 홈플러스 부지 매각에 제동을 걸었던 양천구 의회가 조건부로 매각 승인을 의결했습니다. 매각을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매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논란을 일으켰던 양천구 목동 홈플러스 부지 매각이 결국 구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양천구 의회는 최근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목동 홈플러스 부지 매각을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그동안 양천구의회가 목동 홈플러스 부지 매각에 제동을 건 것은 헐값 매각 우려와 용도 변경, 매각 대금 활용 계획 불분명 등 3가지였습니다. 양천구의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3가지 승인 조건을 달았습니다. 매각 절차 수립 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투명성과 개방성을 담보하기 위해 매각 관련 공론화를 시행하며 매각 절차 진행에 집행부에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을 통과시켰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사실 매각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감시, 견제를 통해서 우리 양천 구민의 재산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게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조건부지만 구의회가 부지 매각 승인을 의결하면서 잠정 중단됐던 홈플러스 부지 매각은 다시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구의회 승인과 더불어 부지 반환이 완료되면서 앞으로 남은 절차는 한 달간의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감정평가에 따른 입찰 공고를 통해 새로운 주인을 찾게 됩니다. 남은 행정 절차를 감안하면 입찰 공고는 7월 이후 가능할 것으로 보여 빠르면 연내 사업자 선정이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그 감정평가에 따라서 이제 기업들한테 홍보도 많이 해서 우리 관내에 많은 대기업들이 관심 가져서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할 예정이고요. 아마 입찰 공고는 아마 7월 이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천구의회는 입찰 공고에 앞서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면 주민 공론화를 통해 적정 가격인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양천구 개청 이래 가장 큰 자산 매각인 목동 홈플러스 부지, 잡음 없이 마무리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은평구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 모금액이 경기 한파에 따른 우려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 실적을 거뒀습니다. 은평구는 서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을 벌인 결과 성금 3억 5천여만 원, 성품 14억 원을 모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모금액은 17억 5천여만 원으로 이는 당초 모금 목표액보다 12억 원을 초과한 금액입니다. 모금된 성금은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됩니다. 항공기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양천구 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양천구는 항공기 소음 노출로 청력 이상과 우울감 등의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을 위해 심리상담과 청력검사 보청기 지원과 공항 이용료 지원 등 4가지 맞춤형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심리상담은 모두 8회 무료로 진행되며 부부와 가족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청력검사는 양천구 공항 소음 피해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 대상이며 올해 350명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 보청기 착용이 필요한 주민에게는 1인당 최대 100만 원이 지원되며 공항 이용료는 연간 최대 4만 2천 원까지 지원됩니다. 은평구가 경력 보유 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프로그램은 노인 인지활동 전문가, 요양보호사, 주거환경관리 전문 인력, 한식조리 기능사 양성과정 등 4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은평구에 거주하는 경력 보유 여성 또는 취업 희망 여성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과정별 12명에서 20명으로 은평 여성인력개발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은평구가 청년 일자리 사업을 운영합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은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해 청년들의 경제활동 진입과 직무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은평구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며 근무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8개월로 늘렸습니다. 모집 대상은 은평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입니다. 눈이 녹아서 비가 된다는 절기상 우수가 지난 지도 벌써 일주일입니다.
봄 기운이 찾아들고 있지만 북한강에서는 아직도 위험천만한 얼음 낚시가 한창입니다. 보도에 전소영 기자입니다. 춘천 북한강 상류 얼어있는 강 위에 낚시객 수십 명이 모여 있습니다. 저마다 낚싯대를 들고 빙어 잡기 산매경에 빠져 있습니다. 일부 낚시객들은 빙판 위에 텐트까지 쳤습니다. 얼음이 깨질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현수막도 걸려 있지만 낚시객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한 15cm는 넘는 것 같은데요? 20cm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깨지지 않아요. 빠지지 않을 거예요. 어는 소리와 녹는 소리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해빙기가 녹는 것 같아요. 이번 주부터 낮 기온이 영상 10도 이상으로 오르는 완연한 봄 날씨가 예고되면서 자칫 방심하다간 물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밖에서 보면 꽁꽁 얼어붙은 듯한 북한강입니다. 하지만 최근 강이 녹기 시작하면서 걸을 때마다 얼음이 쩍쩍 갈라지는 소리가 납니다. 특히 해빙기에 접어들면서 얼음 두께가 얇아진 데다 겉으로 봐서는 얼음이 얇은지 두꺼운지 알 수가 없어 더 위험한 시기입니다. 최근 3년간 겨울철 순환사고 구조 건수는 총 4,321건입니다. 이 중 15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해빙기에는 절대 얼음 위로 들어가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주변에 119 신고를 요청하시고 무리하게 얼음 위로 올라가려다 패닉에 빠지기 쉬우므로 침착하게 구조대원이 올 때까지 체온 유지에 신경 쓰면서 얼음을 붙잡고 기다립니다. 또 주변 사람이 물에 빠졌을 경우 직접 뛰어들지 말고 주변 막대기나 옷을 활용해 구조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정부와 일기 신도시가 있는 지자체들이 선도지구 이외 단지의 재건축 추진 방향을 마련해 오는 6월 발표합니다. 국토부는 26일 부천과 성남, 고양 등 일기 신도시 부단체장급 간담회를 열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우선 선도지구의 특별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열어 수립 지침과 절차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만 2차 선도지구 지정은 별도로 없이 지자체별로 상황에 맞춰 순차 재건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선도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단지들의 재건축 방안은 주민 의견 수렴 등 지자체별 상황에 맞는 방식을 마련해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오는 6월 발표합니다. 백경현 구리시장의 서울 편입 추진으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구리시 이전이 불투명해졌습니다. 경기도는 구리시가 서울시 편입을 포기하지 않으면 재공모를 통해 새로 이전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2021년 경기도는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GH 이전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남양주시와 구리시 이외에도 고양, 파주, 포천, 동두천, 연천, 이천, 용인, 여주, 광주 등 9개 지자체가 공모에 참가했습니다. 인천 소재 기업 37곳이 국내 매출 상위 1000대 기업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의 국내 1000대 기업 수는 전국 특별광역시 가운데 서울 539곳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준입니다. 인천 소재 기업 37곳은 2022년과 동일한 숫자이지만 매출액은 7.2%, 순이익은 33.5% 증가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4곳이고 나머지 13곳은 건설업 등 비제조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 기업들의 자산은 전년 대비 20.8% 증가하며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인천시가 올해 31억 2천만 원을 투입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사거리 19곳과 도로 구간 한 곳을 대상으로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 개선 대상 지역은 부평 동소정 사거리 등 4곳과 계양 신대 사거리, 서구 심곡 삼거리 등 3곳, 남동구 길병원 사거리 등 2곳 등 모두 19개 지점입니다. 또 남동구 소래대교에서 소래포구 사거리까지 0.6km 도로 구간도 포함됐습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로 환경을 개선해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고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안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해당 지역에는 노면 표시와 교통표지,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하고 신호체계 변경과 횡단보도 이설, 교통섬, 도로안전시설 설치, 회전교차로 조성 등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개선 사업은 올해 3월부터 설계를 시작해 5월에 착공에 들어가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경기도에서 개최하는 소규모 영화제 최대 4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2025 경기도 소규모 영화제 지원 사업은 대관료, 상영료, 홍보비 등 영화제의 개최 비용을 지원합니다. 올해는 모두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8개 안팎의 영화제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총 예산이 1억 원 이하인 소규모 영화제로 개폐막식 포함 2일 이상 개최, 올해 11월 30일 내 폐막, 10편 이상 상영하는 경기도 소재의 영화제 개최 기간 단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24일 신임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에 유정주 전 국회의원,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에 이용빈 전 국회의원, 경기도 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에 김현삼 전 경기도 의원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유정주 신임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이용빈 신임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의사 출신으로 광주 이주민 건강인권센터 이사장, 제21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김현삼 신임 경기도 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는 제8대에서 10대 경기도의회 의원 출신으로 최근까지 경기도 미래세대재단 경영본부장을 지냈습니다. 인천시가 인천형 출생정책의 일환으로 천사지원금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 사업은 1세부터 7세의 아동에게 연 120만 원씩 총 84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매년 아동의 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중 최소 1명과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인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아동입니다. 이번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인천사랑 상품권 포인트로 지급되며 신청 후 2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된 포인트는 지급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불필요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정비합니다. 시는 올해 시민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민생규제 집중신고 기간을 3월 한 달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시민들은 일상 불편과 경제, 사회복지, 보건, 주거, 교육,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아울러 시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분기별로 방문 분야를 선정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현장 규제를 해소하는 데 나설 방침입니다. 특히 지역 발전에 맞지 않는 중앙정부의 규제에 대해서도 정부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개방형 지규인 투자유치사업본부장을 공개 모집합니다. 선발하는 개방형 지규는 임기 2년에 인천시 지방부 이사관 또는 지방부 이사관 일반 임기제입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장은 해외 투자 정보와 동향을 분석해 투자 유치 전략을 수립하는 인천경제청의 투자 유치와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게 됩니다. 접수는 3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며 서류 전형과 면접 시험을 거쳐 4월 중 최종 선발할 예정입니다. 응모 자격 등 세부 사항은 인천경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 26일 미국 하버드대학교 강단에 섭니다. 하버드대 현지 교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특강은 한국의 교육개혁, 학생 맞춤형 교육과 인공지능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임 교육감은 이날 경기 공교육 플랫폼을 소개하고 경기 미래교육의 방향과 대입제도 개편 필요성을 언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